자, 교재는 607페이지 문제 3번입니다. 자, 해경 간번 문제인데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모두 옳은 지문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기억번 가면 타인에게 속한 자기 명의 유가증권에 무단히 변경을 가하였다 했습니다. 자기 명의 밑줄 그시고 자기 명의이기 때문에 마지막 줄에 유가증권 변조죄가 되는 것이 아니죠. 유가증권 변조죄는 타인 명의여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 명의이기 때문에 손괴죄나 가능하지 변조죄는 되지 않습니다. 자, 니은번 이미 타인에 의해서 위조된 위조 밑줄 그시고 자, 밑에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변조죄는 진정 성립을 전제하기 때문에 위조됐다는 것은 진정 성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변조죄가 될 수 없습니다. 자, 3번 유가증권이란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되는 거죠. 자, 그랬다면 허위 명의이든지 무효 사유라 할지라도 유가증권 위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리을변 자, 원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어음을 발행했다는 거죠.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가 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약속 어음, 이 어음 같은 경우에는 무인 증권성, 이 상법에 나오는 말인데요. 무인,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다고요. 무인 증권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어음, 수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발행된 어음이나 수표는 그 문헌에 따라서 어음상의 또는 수표상의 권리 의무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즉 원인 채무 존부와 관계없이 그 어음상의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무인 증권성인 거예요. 따라서 원인 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음을 발행했다면 그 발행된 어음에 대해서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허위 작성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미음번 자, 이 판례도 잘 나오죠. 자, 위조한 후 위조 밑줄 그시고 금액란 밑줄 그시고 자, 위조했기 때문에 진정 성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조라는 말에 의해서 변조는 나올 수가 없고요. 금액란은 동일성이 유지가 되잖아요. 동일성 유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위조가 발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위조했다는 말에서 변조 나올 수 없고 금액란이란 말에서 위조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줄 가보시면 유가증권 위조죄나 변조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은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4번 바르게 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문제 답은 3번이죠. 자, 니은만 동그라미. 자, 기억번입니다. 유가증권이란 마지막 줄 증권의 화체,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점,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유가증권이 됩니다.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지요. X. 자, 니은번 나왔네요. 위조, 그 다음에 금액란. 필기 안 해도 되겠죠? 위조 때문에 변조가 나올 수가 없고 금액란 때문에 위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유가증권 위조 변조가 되지 않는다. 맞죠? 디귿번 자, 재직한 바 있는 갑이 A 회사 대표이사가 이미 을로 변경됐습니다. 변경됐다고요.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변경됐다는 거예요.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A 대표이사로 표시하였다는 거죠. 그럼 뭐지? 자격을 사칭한 거죠. 그래서 어음을 발행했다고 했을 때 위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격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대표이사라고 사칭했기 때문에 자격모형이 됩니다. 자격모형 유가증권 작성죄 동행사죄가 되는 거죠. 자리 1번 자,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 위조를 공모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 사이라고 했죠. 그들 사이 갖고 있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제3자에게 위조된 것이 가지 않았죠. 자신들끼리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변조가 될 수 있다 없다? 행사가 될 수 있다 없다? 행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공모한 자들끼리 서로 갖고 있는 것은 아직 그 위조된 것이
범인들 수중에 있다고 보여야 할 것이므로 제3자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제3자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죄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자, 문제 5번. 자, 경찰 1차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정답은 4번. 자, 1번. 수표 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수표를 발행했다는 거죠. 앞에 문제랑 똑같죠? 똑같은 것이 아니고 거의 같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뭐였어요? 여기는 어음이었잖아. 어음을 발행했단 말이죠. 자, 어음 수표는 전부 다 무인 증권성을 띠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도 수표죠, 수표. 수표를 입금받지 아니한 채 수표를 발행했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무인 증권성이란 말이죠. 이게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허위 작성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행사죄에서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본을 말합니다. 따라서 4번은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죠. 3번 이미 변조된 그랬어요. 변조되었단 말은 진정 성립이 아니죠. 진정 성립이 아니기 때문에 변조죄가 될 수 없습니다. 4번 타인이 위조한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은 위조죄가 성립하겠네요. 그쵸? 자, 백지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을 해서 위조 어음을 완성했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어음을 완성했단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말은 동일성을 상실시켰단 말이죠. 동일성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위조죄가 되는 거죠. 위조죄, 별개의 위조죄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조 하나, 두 번째 여기서 위조 하나, 그래서 위조죄 두 가지가 되고 경합범위 됩니다. 안 된다, X. 자, 6번.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디귿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 신용카드 업자가 발행한 것은 유가증권이 아니에요. 조합이 발행한 것은 유가증권이라 했습니다. 유가증권 사본은 행사죄에서 유가증권이 아니죠. 원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는 유가증권으로 봅니다. 리프트 탑승권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지만 정기예탁금 증서는 아닙니다. X.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7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요. 정답은 2번. 자, 디귿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 유가증권은 통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죠. 액면란의 금액을 범위를 초월하여 금액을 기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변조입니까? 위조입니까? 범위를 초월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동일성이 상실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변조가 아니고 위조가 됩니다. 자, 변조는 진정 성립을 전제로 하죠. 옳은 지문. 자기 명의라고 했기 때문에 변조가 나올 수가 없죠. 허위 명의도 위변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않는다 X. 자,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행사죄가 될 수 있을까?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준다 했을 때 그 자가 그걸 받으면 이를 유통시킬 거야 라고 인식하고 주면 이 자체가 행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가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면 그 사람도 행사죄, 나도 행사죄가 되어서 두 놈은 행사죄의 공범이 되는 거죠. 안 된다 X. 8번입니다. 승진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답은 4번.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줄 때 행사가 아니지만 내가 그 자에게 주면 이 자가 이를 유통시킬 거야 라고 인식하고 주면 이것이 행사가 될 수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2번도 했죠? 타인이 위조한, 그러면 일단 위조죄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백지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위조어음을 완성했다면 이 자체가 뭐가 된다? 위조가 된다고요. 그래서 별개의 위조죄가 됩니다. 자, 수표 외관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수표라고 오신케 할 정도, 이럴 정도가 되면 위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상 그것이 무효라 할지라도,
그렇죠? 무효나이거나 사자명이거나 허무의명이라 할지라도 일반인이 보았을 때 진정한 수표라고 믿게 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고 있다면 위변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죠. 자, 배서인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했을 때 허위 작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배서인 주소를 허위 기재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권리 의무에 영향을 하등 미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허위 작성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9번 갑니다. 다음 중 허위 작성죄가 되지를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은 4번. 4번 볼까요? 수표 나오죠, 수표. 수표 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발행했다 할지라도 안 된다 했습니다. 무슨 성질 때문에? 무인 증권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됩니다. 1번 가죠. 자, 작성권자의 승낙 위임을 받아 약속금을 작성함에 있어서 발행명의 아래 적었다는 거지. 발행명의 아래에 적었다는 것 자체가 의사에 반해서 적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 작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뭐뭐 한 적도 없는데 실제로 선적한 사실이 없는 화물을 선적했다는 내용을 발행했죠. 실제로 선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선적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실에 반함으로 허위 작성이 되죠. 유가증권 허위 작성 자체에는 관여한 바 없이 그 타인에게 그 작성을 부탁해서 그 타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한다 했을 때 이거 총론 시간에 배우는데 3번요. 3번 그쵸? 무슨 죄가 되죠? 공모 공동정범이 되죠. 공모란 말 아시죠? 공모 공동정범. 공모만 했다고요. 공모만 했지 실행은 안 했다고요. 근데 우리 판례가 공모 공동정범 이론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허위 작성죄에 의한 공모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그 판례입니다. 10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답은 4번. 1번입니다. 수표 같은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요하지 않아요. 형법상으로는 요하지만 수표 부정수표 단속법이죠. 그렇죠. 수표 관련해서는 형법이 아닌 특별법에 해당되는 부정수표 단속법이 적용되는데요. 이 법에는 행사할 목적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문방구 약속 용지는 유가증권으로 봅니다. 자, 3번 공모관계 밑에 공범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라고 했죠. 즉 공범들 사이에 교부하였다는 것은 공범들 사이 범인들 수중에 있는 것이지 제3자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서 행사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변조된 그 말은 진정 성립이 아니라서 변조죄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반인이 보았을 때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오신케 할 정도가 되면 위변조죄가 전부 다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사자명이든 허위명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문제 11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니은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 자, 기억번을 가면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인장은 발행인 것이에요.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니라서 그렇지. 따라서 이 인장은 발행인 것이 맞기 때문에 허위작성죄는 되지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2번. 배서인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것은 허위작성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죠. 3번. 자, 약속음이 이미 타인에 의해서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자, 위조되었다고 했으니까 일단 위조죄는 하나 성립했네요. 자, 백지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어음을 완성했다면 이 자체가 별로 뭐가 된다? 이 자체가 별도로 유가증권 위조죄가 된다. 그래서 경합범위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 X. 자, 디귿번 공모, 공범 관계에 있다면 아직 범인들 수중에 있는 것이므로 그 말은 여기서 어떻게 쓰고 있죠?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의 행위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아직 범인들 수중에 있다. 볼 것이므로 행사죄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음번 이미 타인에 의해서 위조된 그랬죠? 위조되었다. 진정 성립이 아니므로 변조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1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1번 자, 공범 사이는 행사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옳고
직접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의사일락이 되고 그자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하였다면 공모 공동정범이 된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3번. 자, 할인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 범위 내에서 그랬어요. 자, 위임받은 자가 그 말은 권한 있는 자가 그런 말입니다. 범위 내에서 어음을 기재한 다음 어음을 할인받으려고 하다가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원래 상태대로 발행인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그 기재를 삭제하는 것은 변조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권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권한 있는 자는 위조, 변조, 작용모형 이 세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변조죄가 될 수 없습니다. 조합이 발행한 것은 유가증권이 됩니다. 13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답은 3번입니다. 1번. 실제 여부는 성립 여부에 장애를 주지 않죠. 사망 후입니다. 거래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 망본 명의 어음 발행이 타인 명의를 위조한 어음 위조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옳은 질문. 자, 위조된 어음을 발행함을 알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금액란을 보충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금액란은 뭐죠?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위조됐다고 했으니까 일단 위조죄 하나, 그리고 백지어음, 백지입니다. 백지 상태인데 금액을 기입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들었죠. 그쵸? 별도의 유가증권 위조죄가 됩니다. 위조죄 2개 경합범위 됩니다. 안 된다 X. 업자가 발행한 것은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14번. 자, 틀린 것은 그랬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풀었죠? 발행인의 다른 인장은 발행인 인장이 맞기 때문에 허위작성죄가 되지를 않고 패 사용가는 그랬어요. 자, 패 쓸 수 없는 겁니다. 쓸 수 없는 것을 쓸 수 있게 만들었죠.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말은 동일성 X, 동일성 유지 안 된다는 겁니다. 동일성 유지 안 되면 위조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들면 위조입니다. 변조가 아니라.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행사죄가 성립을 할 여지가 없다. 그런가요? 있었잖아, 앞에서. 그쵸? 알고 있는 자에게 준다고 할 때 그 자가 그걸 받았으면 분명히 이걸 유통시킬 거야 라고 하면서 한다는 것을 알면서 주었을 때는 그 자체가 행사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없다 X. 자, 대표이사가 이미 타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가 여전히 피고인을 위 회사 대표이사로 표시했다는 거죠. 즉 자격 모형을 사칭한 거죠.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자신을 그 대표이사로 썼단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격 모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승낙 얻었네라 하더라도 이거 승낙은 효력이 없어요. 5번입니다. 배서인 주소 허위 기재 말씀드렸죠? 허위 작성죄가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15번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랬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에 유가증권은 외국인의 국외보험도 처벌 대상이 된다. 우리 총론시간 형법 제5조 할 때 내외 국통 유문인 거기 할 때 유가증권 나옵니다. 자기 명의는 변조죄가 나올 수가 없다 했습니다. 패 사용 가능 무에서 유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조죄가 되죠. 자, 일반인이 봤을 때 진정한 것으로 오신케 할 정도이면 위변조가 될 수가 있는데 문방구 약속 어음 용지는 유가증권이 된다 했죠. 그쵸? 안 된다 X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